네, 이번 의뢰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의뢰해 주신 지도인데요. 와, 이게 지금 야. 세계 지도가 다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와, 근데 이거는 근데 최근 오래된 거 것 같아. 같은데? 아니, 난 최근 거 같아. 지금 지금 뭐 지도와 비교해봐도 네. 큰 손색이 차이가 없네. 없어. 그러니까 서반구, 그죠? 여기는 동- 동반구. 네. 이렇게 동서로 나눈 것 같습니다. 동양 서양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동반구에는 그럼 우리나라 동방구에 있어야 되는데. 미국인 것 아니 같은데요? 거기 지금 아메리카인데. 네. 아메리카 이게 미국 보이고 북, 뭐 저기 위에 보니까 암흑리가. 알래스카도 보이네요 여기 지금. 알래스카요? 아닙니까 그거? 이쪽이 여기. 아니 여기 알래스카죠. 여기가 지금 캐나다인 것 같고 여기 알래스카 예? 아닙니까? 알래스카 이쪽. 저 때는 러시아 땅이죠. 소련 땅이죠. 저때? 소련 땅? 그죠. 최근에 돈 주고 땅이요? 샀잖아요 기름 미국에서. 최근에 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꽤 오래됐어요, 산지는. 그러니까 이제 혹시 몇 년? 완전 옛날이 아니고. 예. 네. 맞습니다. 잠깐만 지금 지도를 보니까 갑자기 뭐 하나가 떠오른 게 생각났어요. 어떤 거? 지금 태평양도 보이고 어? 대서양도 보이고 북태평해. 야, 맞아요. 그죠? 지금 인도양도 보이거든요. 인도양? 태평양을 그죠, 건너. 맞아요. 지금 그 노래 생각나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넜어라도 진품 명품 부르면 달려갈 거야. 다시 무조건 달려갈 거야. 하나 둘 짜짜라짜라짜라 진품 명품 하. 와,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꼭 이랬거든요. 수업 시간에 노래하고 딱 그 분위기가 맞아요. 지금. 사이가 부도 많이 봤어요. 자, 아무튼 지도로 죄송합니다. 들어왔어. 우리가 아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렇게 명칭이 네. 영어로 표기한 게 아니고 이제 한자로. 여기는 아프리카잖아요. 그쵸. 아불이가. 아부리가. 아프리카 정도로. 아프리카면 아프리카라고 아프리카? 옛날에는 아프리카라고 했구나. 방금 얘기했는데. 지중해도 있고. 그리고 아, 아까 지중해. 봤을 때 일본어도 적혀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에. 바꾼 예리합니다. 여기가 지금 다 일본어예요. 예, 온통 지금 한자가 있고 일본어가 있고 그러네요. 또 영어도 없거든요. 바다나 큰 지명은 한자인데 그럼 이거 일본에서 만든 거야? 그럴까요? 그러네요. 왜냐면 영어도 그지? 없잖아요. 일본 사람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일본 사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뭐 야마모토요? 그 낚시 제일 잘하시는 다나카. 네. 와, 도끼를 진짜 이만까. 네. 학교 다닐 때 정말 말 안 듣는 학생들이 이랬었는데 딱 그분이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지도가 되게 네. 좀 이 지도가 되게 보존이 잘 된 것 같아요. 보존도 잘 되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박근혜 예리하게 지적한 대로 일본어가 맞아요. 가득하다. 그러면 우리의 추측은 일본에서 일본 사람이? 제작한 게 아닌가. 네. 그럴 것 같아요. 일본어로 표기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나라 지도인지 한번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일본어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도가 어떻게 그 진품 명품에 나오게 됐느냐 그러면은 그 이유가 확실히 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쪽을 한번 자세하게 보시죠. 조선. 네. 조선의 일본에서 만든 지도가 나온 이유. 네. 조선. 전 찾았습니다. 뭐요? 바다를 좀 봐주시면. 네. 독도가 보이나? 독도가 없고 또가 지금 한자를 제가 찍어드리고 있는데 세 분이 안 읽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뭐야? 조선에 조선의 바다다. 동해가 일본에서 만든 지도인데 동해를 조선의 바다다라고. 조선의 바다. 그거 좀 이상하죠? 잠깐만 이거 이게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그럼 그때도 인정을 한 거지. 역사적으로 예전부터 왠지, 그냥 다 조선의 바다였던 거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위치상으로는 동해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위원님 여기가 동해 맞죠? 네, 그 예전부터 우리는 동해라고 불렀는데 일본에서는 조선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본의 그 공식 지도인데도 우리나라 그 동해를 일본해가 아닌 조선해라고 이렇게 그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일본의 공식 지도인데 그 제작 시기 같은 것이 법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쪽에 법례가 있구나. 법례. 보니까 문화 4년 정묘 동 12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위원님 문화 4년 정묘 12월 언제입니까? 문화사년은 그 일본의 언어인데요. 1807년입니다. 1807년에 그 법례의 내용을 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막부에서 만국전도를 교정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와요. 그래서 이 천문가인 그 다카시가
이 지도를 검토합니다. 이 청나라에 그 있는 서양의 지도들을 다 가져다가 그 검토를 해가지고 비교하면서 3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3년 동안 연구해서 이 지도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완성본을 그 왕한테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새로 세계 지도를 만국전도를 새로 고쳤다. 그래서 신정 만국전도다. 그렇게 이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완성된 연호는 맨 끝에 보시면은 문화 7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문화 7년 1810년입니다. 1810년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입니다. 810년. 1810년이면 한창 외국에 서구에서 동양으로 좀 이렇게 침략도 많이 할 때잖아요. 그때 이제 세계사 바꾼. 새로운 모습. 프랑스에서도 침략하고 그때 미국에서도 오고. 맞아요. 정봉근 씨 숟가락 얹습니다. 아무튼 이 지도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지도고, 근데 그런 지도에 동해가 조선해라고 돼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도 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인들에게 이 지도를 보세요. 원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본 사람 가운데 몇몇은 아니다. 지도가 잘못된 거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잘못 만든 거라고 또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혹시 이 지도가 잘못 만들어진 건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지죠. 예, 혹시 위원님 이게 오류가 있는 지도인 건가요? 아니, 그 잘못 만든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만든 겁니까? 이건 일본 정부의 왕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식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다카하시 가케야스라고는 유명한 지리학자이며 천문관입니다. 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소장된 박물관에서도 세계의 그 최고 수준의 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에 보면은 복잡한 땅의 생김새를 기호로 정리했어요. 네. 기호로 정리를 한 걸 보면 아실 수 있어요. 범례의 기호가 범례에 있죠. 보면 범례 이쪽에 보면 범례의 기호가 있죠. 기호가 있는데 이거 저희가 크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보여드림과 동시에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범례에 보면 지도에 이제 기호 어떤 기호가 쓰였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서 네. 문제입니다. 뿅. 자, 이 지도에 쓰이는 기호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 기호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섬, 2번 호수, 3번 포구, 4번 항구.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닷 아닌가요? 이게? 닷 그러니까 느낌으로. 나도 지금 그럼 김승희 씨의 답은 4번? 나도 4번. 항구. 닻을 내린다. 할 때 네. 그 닷. 박구는 또 이제 군대 있을 때 독도법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도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근데 선배님하고 똑같은 생각. 다수로 봤거든요. 다시 항구다, 아니고 항구. 배예요. 배. 배? 네. 배잖아 지금. 저게 배래요. 배라고요? 그러면 더더욱 항구인데요? 야, 자, 근데 그러면 항구 아니야? 아니, 포구일 수도 있겠다. 포구가 그때는 항구라고 영어를 쓰지 않았지 않나요? 포구가- 포구라고 안 썼나? 아니 틀린가? 포구의 그 한글의 뭐 뜻이 뭐였지? 포구 같은 경우는 작은 배들이 정박하는 곳. 야. 이게 어느 지역에 이게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글쎄요, 한번 그 지역을 보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큰 바다다. 오. 그러면 항구고 예를 들면 좋아요. 작은 김승희 씨. 바다다 예, 그러면 예, 예. 포구가 바다. 아닐까요? 큰 많이 있는 데 가면 있지 않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여기 있어, 여기. 어디? 여기 있잖아, 여기. 오, 있다, 있다, 세 있다. 개 있잖아. 저는 포구를 하겠습니다. 김승희 씨 포구. 왜냐면 이게 넓은 예. 바다였을 때는 그런 기호가 있다. 그럼 항구인데 네. 지금 여기를 보면은 작은 바다거든요. 오. 잘 보면 이쪽에 되게 많습니다. 이쪽에. 아메리카 쪽에. 네, 어메리카 쪽에 잘 보시면 여기에도 있고 오. 이쪽 바다에도 굉장히 잠깐만, 많아요. 아메리카 유럽 쪽이 많은데요? 정도면은 네. 큰 바다 아니냐고. 큰 바다에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는 항구 하겠습니다. 4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항구 하겠습니다. 아메리카에 이 기호가 많기 때문에 네. 아메리카 항구 아니냐 이렇게. 네. 예. 나 미치겠다. 맞히고 싶어. 김승희 씨만 포구라고 했어요. 근데 포구로 가시면 단독 선두로 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좋았습니다. 포구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의원님 정답은 왠지 포구일 것 무엇입니까? 같은데. 3번 포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박.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호수는 물 숫자를 썼고. 이 모양을 보니까 진짜 단 모양이네요. 그러네. 항구가 진짜 그 그러네. 앵커 모양인데. 그러네. 위원님 이게 그 닻을 표현한 게 항구가 맞나 봐요. 네, 그 지도기호는 그 대상의 그 생김새라든가 한자와 비슷하게 만드는데요. 포구는 작은 배가 이렇게 정박하는 곳이기 때문에 돛담배로 표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 항구는 대형 선박이 오가는 데이기 때문에 닷으로
표기를 한 거죠. 지도가 지금 나온 지도와 견주어 봐도 거의 뭐 완전히 똑같을 저도 정도로. 이거 보면서 정말 궁금하고 신기한 게 저 때 어떻게 이렇게 첨단 장비도 없을 거고 네. 교통수단도 되게 이게 어려웠을 텐데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똑같아요. 만든 것도 신기한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왜 만들었을지. 일본에서 1810년대 이걸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일본 일단 침략을 하기 위해서 침략을 위해서 만들었다. 네,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네, 군사지도 중국 진출을 위해서. 대륙 진출 대륙 일본이. 진출 진출. 네. 오. 그래서 전체 세계 지도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뭔가 세계를 세계로 침공하겠다. 침범하겠다라는 게 예, 그 제국주의에 대한 욕망. 일본의 야욕. 야욕. 세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일본의 야욕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제가 봐도 맞는 것 같거든요. 위원님 그런 목적일지도 맞습니까?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그 일본이나 우리나라, 중국 주변에는 이양선이 자주 출몰 했어요. 이양선 아시겠어요? 그 서양배. 예, 서양의 배를 그렇게 잘 알 수 없는 배이기 때문에 이양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양선들이 그 출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조금 불안했죠. 그래서 세계 정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정세를 그 파악하기 위해서 태평양이라거나 모든 이게 세계 정세를 정확하게 그 표현한 지도를 그 만들 필요에 의해서 이 지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지도를 만드는 데는 개척을 한 그 탐험가의 그 탐험 지도가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그 탐험가가 그 누구신지 한번 좀 거기 그 지도에 보면은 탐험선들이 나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아 그래요? 자, 지금 보면 여기 항로들이 이렇게 쫙쫙쫙 그려져 있거든요. 네. 이러한 탐험가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계 지도가 탄생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 드리겠습니다. 태평양 사이사이를 가로지르는 항로들이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항로를 개척한 탐험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1번 콜럼버스, 네. 2번 제임스 쿡, 3번 마르코 폴로, 4번 마젤란. 이 항로를 힌트가 개척한 사람. 있나요? 저희가 아는 힌트요? 그게 힌트. 사람인가? 아니 근데 지금 이 여기가 네. 여기 지금 항로잖아요. 항로입니다. 요 점점점 이렇게 보이는 게 네, 네. 여기 지금 미국 갔어요. 미국 갔습니다. 네, 미국 갔으면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 그렇죠. 근데 다 영어 이름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다 갔을 거야. 네. 아까도 그 아는 탐험가들이 거는 다 갔을 거예요. 김홍덕 선생님밖에 없었지 태평양 않습니까? 항로에 그 사람 이름이 나와야 한번 보세요. 태평양 항로예요? 태평양 항로에? 근데 영어 없잖아요. 여기 또. 태평양 항로에 이름이 나온다고요? 이쪽인데. 일본어로 썼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일본어로 쓰여 있습니다. 최근에 이거 간다 그랬잖아요. 여행 간다 그랬잖아요. 일본을 간다 그랬지 내가 안다 그러지 일본을 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정말 조금만 더 알려주시면 이름 뭔지만 여기서 알려주시면 제가 그러면 하나는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이 콜럼버스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콜럼버스는 태평양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대서양.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에 갔죠. 그래. 여기까지입니다. 더 빨리 간 사람이구나. 자, 그러면 누굴까요? 그 세 명도 뭐 제임스 쿡, 마르코 제가 볼 폴로. 때는 그 2, 3, 4 한번 서로 한번 따로 가보죠. 자 그럼 제가 폴로 가겠습니다. 나 제임스 폴로. 쿡, 제임스 쿡. 그럼 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마젤란. 위원님 정답은 누굽니까? 2번 제임스 쿡. 제임스 쿡. 야 이렇게 가만히 있다 손도 되는 게 어딨어. 위원님 제임스 쿡 어떤 분인가요? 그 지도에 쿠쿠라고 써 있잖아요. 어디요? 저희가 일본어를 일본어를 못 읽어서 그렇지. 제임스 쿡이에 그게. 이거 쿠쿠. 국인가? 어딨어? 일본어로 쿠쿠라고 쓴 거예요. 예. 제임스 쿡은 영국의 탐험가예요. 이 양반은 1768년부터 1779년까지 11년 동안 태평양 일대를 그 탐험을 해가지고 자세한 태평양 지도를 만들었어요. 이 자세한 지도를 가지고 영국이 식민지 개척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거죠. 위원님 그러면 이게 이제 일본에서 만든 지도잖아요. 네. 당연히 그러면 일본이 이 지도를 만들면서 뭔가 대륙으로 진출한다든지 세계를 좀 정복하기 위한 야욕이 당연히 담겨 있겠네요, 이 지도에. 일본은 아직은 그런 힘이 없어요. 일본 그런 힘이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세계를 진출하려는 그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도에 보면 동방과 서방과 바뀌어 있어요. 그러네. 다른 지도하고 달리 동방과 서방과 달리 그 바뀌어 있고 일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서반구의 그 중심부에 와 있어요. 이게 중심부에 와 있지 않잖아요. 동경은 일본이나 우리는 좀 저쪽으로 좀 지우쳐 있는데 네, 동경으로 네. 지우쳐 있는데 여기는 거의 중심부에 갖다 놨잖아요. 이거는 그 일본이 그렇게 세계적인 그 중심 국가가 되겠다. 그런 그 저기 야망을 나타낸 거죠. 위원님 이 지도에서 또 저희가 그밖에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지도를 만들 때에 이게 동판이잖아요.
동판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동판을 뜨는 사람이 이 지도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좀 테스트해요. 테스트해서 1809년에 그 일본 변계 약도를 만들어요. 그 일본 변계 약도에 보면은 조선해라고 되어 있고 울릉도와 독도를 그 원산만 쪽에다 이렇게 표기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이제 표기도 하고 그 이후에 나중에 1850년대에 가면은 서북 변계 수륙 약도라고 하는 지도가 만들어지는데 그 지도도 신정만국전도를 본따 가지고 동해를 조선해라고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립니다. 이 지도처럼 조선해라고 표기한 지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이 공식 지도에 그 조선해라고 표기함으로 인해서 이 지도를 본따 가지고 일본에는 30여 종의 그 종류의 30여 종의 지도에 조선해라고 표기한 지도들이 있습니다. 30여 종. 자, 김승희 씨. 그러면 인쇄본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좀 남아 있나요? 인쇄본이긴 하지만 네. 일본에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두 장밖에 없는 지도. 이게 지금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지 않습니까? 이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가 감정가에 혹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본 정부에서 만들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일본 정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감정가에 굉장한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죠. 훨씬 더 높은. 그러면 이거 보관 상태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보안도 좋습니다. 이게 크기에 따라서도 또 가격이 또 지도는 정보예요. 그 지도는 크면 비쌉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까지. 마음의 결정하시고 감정가 써주시기. 쇼감정단 세 분의 추천 감정가 확인해 보죠. 와, 김승혜 1억, 정범균 8,800, 박군 5,000. 저는 그 애국심까지 확실히 포함이 되어 조선에 대한 있는 나의 거고요. 애국심. 네, 우리나라는 이제 두 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잘 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예, 확실하게 맞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10억까지도 드리고 싶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예. 애국심 더해서 1억 정도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사료적 가치 더하기 애국심. 자, 오늘의 이 두 번째 의뢰품 과연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조선해가 표시된 일본 정부의 공식 지도 신정만국전도의 추정 감정가. 자, 과연 얼마일까요? 10만 단위 넘어가니까 10만 단위,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6천만 원. 박군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네, 죄송합니다. 이 지도가 가장 중요한 거는 동해를 일본해가 아닌 조선해로 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하고 그 동해 문제 가지고 지금 많이 다투고 있는데 이때에 일본한테 제시할 수 있는 니네 공식 지도에도 이렇게 조선해라고 표기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죠. 일본의 반박자로 내세울 수 있는 아주 귀한 지도가 이 신정만국전도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정만국전도 함께 하셨습니다.